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희귀암인 육종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종암은 항암 치료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보다는 발병 원인인 나쁜 파장을 피하고 유익한 생명 에너지 파장을 충전시키는 5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항암 치료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담낭 담도암 치료에 대한 저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담낭에 생긴 암은 담낭암, 담관에 생긴 암은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담도암은 간 안에 있는 간내 담도암, 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간문부 담도암, 그 아래 있는 원위부 담도암으로 나뉩니다. 위치에 따라 수술적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암이 그렇듯 담낭암과 담도암은 3기까지는 암 고유의 특이 증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황달과 통증이 없는 4기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86%는 60대 이후에서나 발견됩니다. 반면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는 20, 30대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담낭 담도암은 통증이 유난히 심한 암이지만 고령일수록 통증 조절이 쉬운 편입니다. 젊은 암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빠르게 말기암으로 진행되고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낭 담도암은 1기에 조기 발견되어도 5년 생존율은 53%에 불과합니다. 다른 암의 경우 1기암 5년 생존율이 8, 90%인 것에 비하면 위험한 암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3기 암의 5년 생존율도 33%로 매우 낮은 편이고 4기 암의 5년 생존율은 2.7%에 불과해 평균 수명은 1년 남짓입니다. 그동안 의학적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 증가는 정말 저조한 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이후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이 국소에만 있는 간내 담도암과 간문부 담도암의 경우는 수술이 비교적 쉽습니다. 예후도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췌장 머리 부위에 암이 생기면 수술이 어렵고 부작용도 큽니다. 췌장과 림프절 상당 부분을 절제해야 하고 중요 혈관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만큼 완전 제거하지 못하고 암세포를 남겨둘 가능성이 있기에 예후도 불량한 편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20, 30%에 불과합니다. 2, 3기 암의 경우 수술 후 대부분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데 부작용은 큰 반면 생명 연장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4기 암인 경우엔 5년 생존율이 3%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기에 의사조차 아무런 기대감 없이 치료를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도 암 환자 대부분은 항암 치료 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과가 인정되는 항암 치료제가 없는 실정인데도 말이죠. 위 그림을 보면 담도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유전자적으로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항암 치료 효과가 다를 텐데 모두 똑같은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최근 담도암에서도 세포독성 항암과 면역 항암제를 병용 치료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킴리아처럼 유전자 조작 방식을 이용한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담낭 담도암이 이미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과적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 암이 생기는 보편적 원리를 알고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연적인 노화와 면역 저하가 아니라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이유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염증과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져서 암이 생깁니다. 과거엔 민물고기를 잡아먹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70세 이상 고령의 담낭 담도암 환자 중에 간흡충에 감염되어서 암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엔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음식, 비만, 그리고 만성염증 등이 담낭 담도암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고칼로리 저영양 패스트푸드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쌈채소, 각종 뿌리채소와 나물류, 발효김치와 된장, 간장 등 전통 한식이 식단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서양식 패스트푸드의 과다 섭취는 담낭과 담관에 염증 물질이 쌓이게 하고 담석증과 담도 석회화를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혈관과 림프관을 오염시킵니다. 이런 담도 내 미세 환경은 암 줄기세포에게 유리합니다. 암 줄기세포가 생긴 이후로도 지속적인 염증성 자극을 받으면 그곳에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발생한 암은 계속 자랍니다. 암이 자라나는 최적의 조건은 혈액과 림프에게 당 독소가 넘쳐나고 만성 염증 상태일 때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혈관과 림프관의 미세 염증과 오염을 정화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암세포 주변 미세 환경도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 주변 미세 환경이 정화되면 DNA 복구 능력이 개선되고 암 유전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이미 암이 생긴 경우라도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정화시키면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암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미 담낭, 담도암이 생겼고 수술로 암을 완전 제거하지 못하고 항암제의 효과도 없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낭과 담도에 염증성 자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면 됩니다. 특히 염증을 제거해주는 식단을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암을 고치는 기적의 식사법과 암을 고치는 진짜 항암 식단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이 아닌 경우라면 식단 교정만으로도 신진대사와 해독 기능이 회복되지만 이미 암에 걸렸다면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암을 친구 삼아 장기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역시 인체의 신진대사와 해독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담관에 쌓인 지방성 염증을 신속히 제거하고 주변 림프관과 림프절도 해독 정화되어야 면역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많은 항암 치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단 교정과 함께 면역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면역 수액 치료는 혈관, 림프관, 그리고 림프절의 염증을 깨끗하게 해독시켜 줍니다. 이미 암에 걸렸어도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돕고 재발과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